도움이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4월달 기초연금 관련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관련 마지막 토론이 4월 13일부터 시작해 4번 정도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이런 사람은 재정산, 감액 중단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관련 마지막 토론이 4월 13일부터 4번간 이뤄지고 도출된 개혁안이 5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4번의 토론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당 내용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 영상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토론 일정은 4월 13일, 14일, 20일, 21일에 이루어지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시간표대로 오전에는 KBS1에서 생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오후에는 KBS 한국방송 유튜브 생중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개혁안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확인이 가능할 듯합니다. 따라서 해당 편성표를 보시고 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월달 4번의 토론으로 결정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관련안은 5월달 국회로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은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재정산, 감액 중단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람은 현재 받는 기초연금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전격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의 재산과 소득의 변동을 다시 조사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기초연금을 계속 줄지 중단 감액을 시킬지 결정하는 조사입니다. 이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라고 합니다. 특히 3월에서 5월에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4월 전후로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경우 상반기 사회보장급여의 조사가 4월 전후로 완료가 되었다면 이 기초연금의 감액 중단 유무를 기초연금 받는 날짜인 4월 25일부터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통해 4월 25일부터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그 유형과 사례를 대략 6가지로 정리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기초연금 중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201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노인정책으로서 올해는 59년생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18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 20% 감액 제도가 있어서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9년생 6월달이 생일이라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내 소득 인정액은 내 재산과 소득을 합쳐 일정한 공식을 대입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 소득 인정액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요. 이 선정 기준액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높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4월 전후 시행이 되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부동산 재산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하는데요. 만약 내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의미하고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국가가 세금이나 기초연금 산정 등을 위해 매년 정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면 이 시세의 5억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인 3억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합이 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년도보다 늘었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4년 기존수급자의 기초연금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연금 부동산 재산 계산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내 부동산 재산의 2013년 초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합이 2012년보다 상승을 하였다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하였을 때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높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내용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에 의해 아파트의 경우 대략 18%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사를 가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또는 중소도시에 살다가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 반영 계산을 할 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과 광역시, 특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 분들이 경기도 지역의 5억 원짜리 공시가격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줄어들기에 기초연금 감액이나 지급 유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 아파트가 1억 3,500만 원 공제를 받아 3억 6,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지만 경기도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8,500만 원을 공제받아 4억 1,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정도의 공제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에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 금융재산의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은행예금, 연금저축, 주식, 보험금, 채권 등 모든 금융재산의 합이 증가가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두 가지 예시로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에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남은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68세 A 어르신이 공시지가 5억 아파트 보유를 하고 현금 1억 보유, 소득이 월 150만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17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 어르신이 만약 2013년에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거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대략 4억 전후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으로 인한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면 일부 어르신은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이 서울시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중소도시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시세가격 거래로 인해 현금이 대략 4억 전후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래는 대도시에서 받던 1억 3,500만 원의 재산 공제 대신 중소도시 8,500만 원 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제는 줄어들고 금융재산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늘었기에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보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추가로 늘어난 금융재산의 이자 또한 기초연금을 중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은행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식에서는 이런 은행 예금의 증가는 금융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까지 같이 잡게 됩니다. 심지어 2022년, 2023년은 은행 이자가 고금리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금리 이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2023년에 이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자 금액은 모두 월소득으로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기에 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을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의 증가는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 급하게 자녀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고의성 재산 축소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금융재산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에 내가 급하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산으로 잡아두는 기타 증여 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4년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이유는 바로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의 중단,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올해부터 30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가액이 비싸지만 않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4천만 원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는 무조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산정에 제외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중단, 감액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고급 자동차가 없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녀에게 공동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가 만약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 부모님의 공동명의 지분율이 단 1%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해당 차량은 부모님 소유로 모아 차량가액의 전액이 반영이 됩니다. 결론은 공동명의 한번 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여섯 번째는 바로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회원가액이 모두 월 100% 환산율로 적용이 되기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6가지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는 트렌드라디오 웅쌤이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